정부 여당은 추경안 좀 통과시키자 논의하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만 다루면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접점이 없네요.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우원식입니다. 얼마나 답답하시면 눈물을 흘리셨어요? 눈물까지는요. 좀 너무 답답해서 울컥했죠. 예, 울컥하셨어요. 예,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다 잘 끌어가고 그러면서 국정 공백을 딛고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야당 대표실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고 그러셨죠? 힘이 다 마르도록 전화드리고 또 입장 설명하고 또 그 야당의 입장도 경청하고 어떨 때는 좀 이건 수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추경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, 민생 일자리 추경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 오늘 또 이렇게 파탄을 내고 저희가 보기에는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. 민생은 뭐 어찌됐든 새 정부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한 달 동안의 노력 이런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좀 감정이 격해졌죠. 뭐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시겠지만 원내대표시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여야 입장차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갈린 겁니까? 추경 때문에 그러죠? 네, 제일 중요한 건 추경이고요. 저희는 이제 정말 민생과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일자리에 크게 애착도 보이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만들었고 또 국회는 이걸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절대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단 논의를 하자 계속 그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런데 논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합의할 수가 없었죠. 그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이쪽 자유한국당의 추경 이야기 그리고 여당의 민정수석 출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쏟아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 민정수석 그러니까 추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. 민정수석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거는 성역 없이 하도록 하겠다.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업무 보고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인사청문이 끝나고 각 부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자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청와대 업무 보고도 받으니까요. 청와대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게 저희 입장이고요.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꼭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야 되겠다. 그 아예 찍어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그거는 업무 보고가 아니고 그거는 청와대 불러서 망신 주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합의한 대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역을 두고 하지는 않겠다. 그렇게 협조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민정수석을 딱 박아가지고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도 않다 이런 거였죠. 그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완전히 돌직구 던지셨어요. 대선 불복하는 거냐. 이 진심에 사신 말씀이죠? 지금 말씀하신,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민정수석을 불러라. 추경안 논의는 절대 안 된다.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거의 생떼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합의를 결렬시켰는데 그 의도가 이를 통해서 국회를 무제한적으로 공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.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로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아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. 이거는 정말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5578번님이요. 오늘 처음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청취만 하시다가 내용을 듣고 정말 이거는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세요.
자유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? 아니면 보수 지지층만 위하는 당입니까? 민의를 거스르지 않는 성숙한 의회 활동을 간곡히 바랍니다. 이런 문자를 보내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께 드리는 말씀처럼 국민들은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입니다. 네. 국회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야당이 제대로 야당다운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과연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런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의연하게 여당에서는 민정수석 출석시키시고 추경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얻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. 예.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 안 된다가 아닙니다. 네네. 성역 없이 하도록 하는데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겁니다. 그렇죠. 그런 이야기지 누구 안 된다.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거기는 꼭 누구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그 불러서 청와대 망신 주게 하겠다.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고요. 그리고 추경을 하시자는 겁니다. 무조건 안 한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죠. 그렇죠. 역대 정부에서 다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을 했거든요. 거의 다.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 이제 정우택 그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계시는 그 당 아닙니까? 그 당에서도 추경을 매번 했고요. 그리고 그때마다 민생을 왜 야당은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추경을 했어요.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6, 7월 달 통과가 어렵겠는데요? 해봐야죠. 그거는 정말 지금 이 일자리와 민생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추경은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 세금이 더 거친 게 있고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이번 추경이 집행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정규직화되는 일자리 부분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더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게 하는데요.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. 이것을 그 불필요한 도로 놓고 또 강에다가 그 돈 쓰고 해외 자원외교 한다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전부 다 아주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 전까지.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엉뚱한 데 돈 쓰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예결위원장 추경안 직권 상정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희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두 야당이 지금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두 야당이 좀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 주시면 두 야당과 함께 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저는 정말로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끝까지 막는다면 또 저희도 이런 추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. 추미애 대표가 말이죠. 자유한국당은 구제불능의 백해무익한 야당이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. 이거는 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추경이 한번 시범 라운드 같거든요. 우원식 원내대표가 애쓰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만큼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가 좀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좀 차별화를 시키시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건 아닌가. 또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실 필요는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될 부분은 있지 않는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국민의당과 바른정당,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런 일에 좀 협력하고 또 그 야당에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나 예산을 요청을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. 그리고 함께 손잡고 일만 할 수 있다면야 그분들의 생각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해야죠.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도 좀 나눠주시면서 같이 쓰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호남, 충청 이런데 정말 가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?
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우박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네. 그런 점에서 다른 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면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고요. 네. 그것 이외에도 그 이를테면 국민의 당발 일자리 예산, 예. 또 민생 예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라니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예.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추경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하는데 예.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. 그 한 가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협력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네.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한러 외교 관계에 상당히 경제 협력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전에 좀 내부적인 대화나 토론을 해서 다른 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. 어떤 정의는 이미 이 정치적 정의는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까? 네,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. 네. 바른정당, 국민의당 그리고 정말 그 자유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돕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네. 저희는 뭐 외교 문제뿐이겠습니까? 우리 사회에 지금 닥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네.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예. 그렇게 할 생각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. 예.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 뭐 추경 이런 단계여서 네. 또 대립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. 야당의 요구나 또는 야당의 건전한 소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. 예, 6129번 님도 이런 말씀을 보내셨습니다. 사실은, 더불어민주당, 야당이 역지사지인 어떤 진정한 소통 의지를 좀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이런 문자도 보내셨기 때문에, 예, 시민들의 이런 뜻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역지사지입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야당일 때, 그 야당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네. 여당이지만 야당 생각을 잘 하면서 하겠다. 그리고 상모심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예. 저한테 일을 시켜주십시오. 야당에서. 예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에겐 경제 문제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정치 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우면 정말 정치인들께서는 얼굴 들고 다니실 면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. 정부 여당은 추경안 좀 통과시키자 논의하자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안만 다루면 먼저 한번 고민해 보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접점이 없네요.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우원식입니다. 얼마나 답답하시면 눈물을 흘렸어요? 눈물까지는요. 좀 너무 답답해서 예. 울컥했죠. 예, 울컥하셨어요? 예, 저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예.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다 잘 끌어가고 예. 그러면서 국정 공백을 딛고 새 정부가 원활하게 출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야당 대표실에 정말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고 그러셨죠? 힘이 다 마르도록 전화드리고 네. 또 입장 설명하고 또 그 야당의 입장도 경청하고 어떨 네. 때는 좀 이건 수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민정수석을 딱 박아가지고 네.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도 않다 이런 거였죠. 그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사실은 완전히 돌직구 던지셨어요. 대선 불복하는 거냐. 네. 이 진심에서 하신 말씀이죠?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. 무조건 민정수석을 불러라. 추경안 논의는 절대 안 된다. 예.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지나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거의 생떼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. 이렇게 해서 합의를 결렬시켰는데 그 의도가 네. 이를 통해서 국회를 무제한적으로 공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. 네.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로 그러니까 추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요. 예. 민정수석 그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네.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하는 거는 성역 없이 하도록 하겠다. 네.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업무 보고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인사청문이 끝나고
각 부처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자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청와대 업무 보고도 받으니까요. 네. 청와대 업무 보고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하자 이런 게 저희 입장이고요. 네.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꼭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야 되겠다. 예. 그 아예 찍어서 합의를 하자는 건데 예. 그거는 업무 보고가 아니고 예. 그거는 저 청와대 불러서 망신 주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합의한 대로 업무 예.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역을 두고 하지는 않겠다. 예. 그렇게 협조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네, 제일 중요한 건 추경이고요. 예. 저희는 이제 정말 민생과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.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있고 예. 또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일자리에 크게 애착도 보이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만들었고 네. 또 국회는 이걸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절대 상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럼 일단 논의를 하자 계속 그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런데 논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. 합의할 수가 없었죠. 그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이쪽 자유한국당의 추경 이야기 그리고 여당의 민정수석 출석 이야기 이런 것들이 쏟아 배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 민정수석이 드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 예.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추경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, 민생 일자리 추경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결국 오늘 또 이렇게 파탄을 내고 예. 저희가 보기에는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. 민생은 어찌됐든 새 정부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예. 그동안 한 달 동안의 노력 이런 게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예. 좀 감정이 격해졌죠. 저하고 인터뷰 하시면서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시겠지만, 원내대표시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만 보여주시게 되면 국민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는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. 네. 예. 지금 여야 입장차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갈린 겁니까? 추경 때문에 그러죠?